이육설이에요, 이육설. 근데 이육설이라고 할 때 이육설의 제목이 뭐냐면 이육설이라는 게 이 옥은 말하자면 가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옥 같은 거, 집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집 같은 거를 옥, 이는 수리, 이사 가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집을 수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수리하면서. 그래서 집을 수리한 걸 통해서 무언가 깨달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글을 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작가는 이규보, 시대 딱 보니까 고려시대 사람이죠. 그래서 근데 설이라고 붙어있잖아요. 설이라고 붙어있으면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고전 수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쉽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바로 보면 조금 작게 했죠. 이 이유가 뭐냐면 한눈에 다 보게끔. 그래서 이게 작품이 되게 짧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보면 조금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이게 다예요. 작품이 이게 다야. 그래 이거밖에 없어. 되게 짧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글을 통해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야. 그냥 집을 수리하는 걸 통해서.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집에 한 번 오진 행랑차가 제대로 버티지 못하게 된 것이 세 칸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행랑채, 그러니까 대목단보 곁에 있는 그 집들 그런 것들인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모두 수리하였다. 그런데 그중 두 칸, 이제 앞서 그중 두 칸이 장막비에 센 지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으나 어물어물하다가 손을 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이미 뭔가 사갖고 잘못된 것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어. 자, 취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세워들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기와를 갈아넣게 했다. 근데 수리하려고 본즉 비가 센 지가 오래된 것은 그 성깔의 추녀, 기둥, 들보가 못 썩어서 못 쓰게 되어 그 경비가 많이 들었고 그래서 보면 어물어물하다가 두 칸이 장막비에 센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걸 이미 알고 있어서 손을 대지 못하고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애는 보면 여기서 근데 수리하고 본지 비가 센 지가 오래된 것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어 경비가 많이 든 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제목들을 모두 완전히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거,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치를 했던 거, 이거는 미리 조치를 취한 거고, 조치를 한 거고, 이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거고, 그랬더니 경비가 많이 들었고, 다른 거는 경비가 적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얘기하게 되는 게 뭐냐면, 잘못된 것을 알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알고 미리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더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야. 집을 수리하다가.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사람으로 확장을 시키잖아.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그가 나쁘게 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면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이거랑 같이 생각을 하게 하는 거지. 잘못을 하고 그 고치길 거려야지만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가옥의 제목을 다시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삶의 이치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용을 시켰는데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유추라고 유추 비슷한 걸 가지고 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는데 이제 내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저기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야 니네 학원 국어 선생님 어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어 선생님 그냥 뭐 키도 좀 작고 말도 그렇게 하고 말 카락카락하게 해. 그 다음에 별로 성격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어떻게 되면 무서운 사람 이미지가 되는 거야. 이상한 사람 이미지가 되겠지. 뭐 키 작고 깐깐하고 저기 하는 옛날 사람. 근데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유추라는 거예요. 유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근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면 외양 묘사를 하는 건데 딱 설명할 때 누구처럼 생겼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아무개처럼 생겼어 이래버리면 사람들은 겉모습이 그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그게 유추예요. 그러니까 유추는 비슷한 걸 놓고 추리를 하는 거야. 유비추리라는 거야. 유비추론. 나라의 정치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서 그런데 여기가 사람만 한 게 아닌데 자 집을 수리를 한 걸 가지고 집 수리를 뭘로 하고 그냥 사람에게 확장을 시켰어요. 근데 사람에게 확장을 시킨 걸 다시 어떻게? 나라의 정치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나라의 정치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개혁하지 아니하다가 백성이 못 살게 되고 나라가 위대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또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라는 건 미리 준비해야 하고 그 다음에 미리 조치하고 수정할 건 수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한해야 될 것을 개혁하지 아니하다가 개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단어를 찾으면. 그죠? 백성이 못 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면 빗잡아 일으키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말하자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이제 그 속담이나 이런 걸 쓰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성어 한자 성어로 하면 사후 약방문이라고 해요. 사후 약방문. 그래서 이 사후 약방문의 뜻도 말 그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비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뒤에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잘못되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도 이렇게 오는 것도 전부 다 유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후세 사람들에 대한 경계의 의미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가니까 당연히 서리법 되겠죠. 서리적 표현으로 그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경계, 자식이 스스로 글을 쓰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는 거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런 경계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 강의에는 잘못을 미리미리 고쳐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글의 특징은 이런 거 자기가 집수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외향으로 확장을 시키는 거. 그래서 깨달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굳이 표현한다 그러면 점층적 표현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늘 한번 다시 읽어보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내용에 이제 뒤에 학습활동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이거는 좀 크게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나가 집을 수리하게 된 원인과 과정을 정리해보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수리된 거 미리 비를 맞아서 석가래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서 수리를 하게 됐는데 두 개는 미리 수리를 했고 두 개는 미리 수리를 하지 못해서 정비가 많이 들었고 하나는 그 전에 한 번 했더니 좀 덜 들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과정이고 그 다음에 나가 집을 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상황이 이렇게 돼 있을 때 하나는 사람을 고치는 거 사람의 성격 이런 거 우리가 뭐 요즘 현대에서는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결국엔 미리미리 잘못을 알면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집을 수리하는 거 이걸 갖다가 또 사람에게 그 다음에 나라의 정치에다가 확대를 시키는 거고 그래서 나가 이 작품 닉네임에 전하려고 하는 내용, 주제 이런 것들은 뭐냐? 말 그대로 잘못을 미리 알고 고쳐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나는 먹고 싶다는데 교수관례 특성 이렇게 되는데 교수관례라고 얘기하죠. 교수관례. 수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필. 수필이고 교수관례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쉬워요. 그래서 보면 개수님께 작년 여름에 비로 다 내렸기 때문에 이제 눈이 인색한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면 둔뒤 끝에 매서운 추위에 죄다 우리가 입을 하는데도 눈 한번 진하게 안 오나 젊은 친구들 기다려 쌌더니 얼마 전 4월 내리 눈 내리는 날 기회에 운동장 구석에 눈사람 하나 세웠습니다. 걷길에 서 있는 눈사람 연탄 조각으로 가슴에 박은 글귀가 섬뜩합니다. 나는 걷고 싶다. 있으면서도 걷지 못하는 우리의 다리를 깨닫게 하는 그 글귀는 단단한 눈뭉치가 되어 이 말을 때립니다. 내일 모레가 2월 초하루 눈사람도 어디론가 갖고 없고 먼 데서 봄이 오는 기청이 들립니다. 1월 25일부 편지와 돈 받았습니다. 교수님의 경감과 발전을 빕니다. 그래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언가 잘못을 해서 공간 안에 갇힌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에 대한 거 꿈을 꾸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눈사람을 보면서. 그래서 형식상 공통점과 차이점 이건 위에 거는 말 그대로 설, 고전 수필이기 때문에 깨닫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경수필의 개념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서간문이라고 해요. 서간문, 편지 형식으로 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한 거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교수관례 특징에 대해서도 나오는 게 있고 처음 엽서 써보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보고 자 마지막으로 이용서는 작가가 살면서 경험한 것에서 깨달은 바를 표현한 작품이다. 작가의 행간체를 수리하며 사람의 몸과 나라의 정치가 이와 비슷하게 깨닫는다. 여러분들 작은 경험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느냐? 우리는 사물 관찰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 새로운 인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험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잘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꼭 한 번 더 읽어보고 정리해보세요.